자, 봅시다. 자, 효력, 찾아봐요. 효력에 따른 물류. 자, 효력에 따른 물류, 이것도 여기에서 한 문제 출제되죠. 그러면 효력, 요런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적 효력. 물건적 효력. 자, 넘겨보니까 물건적 효력이, 그러면 요걸 물건적 효력. 그러면 여기에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 그래서 이제 표제부 갖고 오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건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났다. 줄 쳐놔요. 종국 등기네요. 자, 그러면 물건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예비하는 게 예비. 물건적 효력을 예비하는 게 가등기야. 가등기. 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예비 등기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여기에다 줄쳐놔요. 예고 등기 폐지가 됐어. 그래서 어제 뭐 경매할 때, 자, 경매 들어온 사람이 과거에 공인중개사를 땄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고 등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비 등기로 뭐가 있어요? 가등기. 요게. 그러면 요게 이제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본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본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써보죠. 그럼 봐봐요. 자, 여기 와서 하려고 그랬다고. 본등기. 본등기.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여기 봐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가등기는 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본등기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뭐예요? 부기등기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그러면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활용을 합니다.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제 애우기는 애웠는데 문제를 못 풀어. 봐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자, 부기등기에 의한다. 이제 앵무새처럼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느냐면 봐봐요. 자, 읽어볼래?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봐봐요. 요 가등기가 포인트죠. 여기 뭐가 붙었어요? 이전 앞에. 그럼 본등기가 뭐예요? 주죠.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X.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가등기는 요 본등기를 뭔지를 우리가 잡고 나가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문제에서, 그러면 요거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등기는 빨리 캐치하라고. 뭘 부르는지. 자,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OX, X자. 주등기 형식에 따른 게 아니라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합격으로 뭐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중국 등기가 아닌 것. 그럼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 등기를 아니 가등기를 골라라 이 소리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를 하면 물건 변동의 효력 임차권인 경우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본래의 등기 줄쳐놔요. 자, 그러면 물건 변동과는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 일반적으로 가등기 자체만으로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 여기에다 줄쳐놔요. 뭐예요? 순위 보전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야.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는 갑자기 헷갈려.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여백이 있으니까 자, 가등기 자, 담보 가등기 복습합니다. 요거는 일반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 요거는 갖고 얼굴이에요. 갖고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굴에도 기록할 수 있어. 요거는 갖고에만 기록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달라. 그러면 가등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위 보존,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앞으로.
담보 그러면 경매 청구권. 경매 청구권. 경매 청구권. 자,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왜 경매를 받아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야.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럼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이거는 실체법이야. 그래서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래요. 효력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우함은 항상 우선 변제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함은 뭐예요? 물상대의. 항상 얘하고 얘하고는 친구야.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는 물상대의하고 친구야. 그래서 읽어봐요. 우하고 물이야. 우물. 항상 얘하고 얘는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고. 자, 일반 가등기는 여기다 써요. 명의신탁 적용 대상이 돼. 이거는 명의신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의 대상 권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담보가등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 뭐라고 그래요? 변칙담보라고 그래. 변칙담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자, 비전형담보라고 그래. 자, 비전형담보 반대말은 전형담보래. 전형담보래. 자, 그러면 비전형담보는 뭡니까? 비전형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전형담보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네. 자, 차이점이 나타나죠. 이런 실력을 탄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줄쳐놔봐요. 따로 줄쳐놔요. 요거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요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래요? 제한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한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담보물건이네. 담보물건. 그러면 담보물건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뭐라는 거예요? 제한물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한물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담보죠? 읽어봐요. 전형담보가 되는 거야. 전형담보. 그럼 우리 가등기 담보는 뭐예요? 그러면 비전형담보예요. 그럼 차이점이 요거는 제한물건, 제한법리야. 요거는 이전하는 법리야.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각구네, 각구.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돼. 일반 가등기는 각구 또는 얼구고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니까 명의가 이전되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읽어봐요. 명의신탁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비전형담보와 전형담보, 이거 기초를 잡아놔야 우리가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것은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안 돼. 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책을 읽을 때 뭘 잡아야 돼?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기초를 잡아보면,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싹 지웠어. 지워지는 순간 다르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밑에다 또 우리 봐봐요. 자, 상속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속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상속인 등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이야기를 하겠지. 그렇죠? 한끗 차이야. 그러면 상속등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어디 있어? 갑아가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무슨 등기하죠? 상속등기. 이거는 상속등기야.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갑이 매도인이야. 을이 매수인이야.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근데 업무 처리를 다 못하고 이전 등기도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주고 갑이 돌아가셨어. 가로사로. 자, 공부 열심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군가요?
옛날 사법고시 연수원 가서 뭐예요? 자, 연수원 가서 1등 하려고, 1등. 1등부터 100등까지 들어야, 100등 안에 들어야 뭐라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있어요? 판사하고 검사가 유명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뉴스에 나온 거야. 그러면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1등 하려고 뭐예요? 열심히 하다가 가로사로 죽어버렸어. 그분 빼고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열심히 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남들은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 공부 열심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봐봐요. 여자애, 남자애. 여자네. 남자애, 여자애. 남자네. 남편이 부인을 뭐예요? 부인이 죽을 것 같아서 뭐예요? 부인이 죽을 것 같아서 뭐예요? 자, 공터에다가 몰래 밤에 책을 싸가지고 공터에다가 뭐예요? 불 질러버렸습니다. 왜 질렀을까요?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 결벽적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라도 못하면 뭐예요?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고 뭐예요?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죽으려고 그래. 결벽적. 그래서,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지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교수님, 저 시험 포기합니다. 남편이 책 포기해서 불 살라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몸무게가 60kg에다가 뭐예요? 한 30 몇 킬로로 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오죽할 답답해서 뭐예요? 책 불살라져 버렸을까? 이런 사람 아닌 사람은 뭐예요? 없어요. 여기 결벽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쵸? 공인중개사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 참, 어떤 또 한 분이 또 있었어요. 우리 마포. 제가 마포에 살잖아요. 이제 가끔 가서 쉬는 날은 뭐예요? 마포 도서관으로 가거든.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 오늘 왜 집에 있어? 오전에 강의하고 왜 집에 있어? 쿠팡 가야지 그러다. 야, 쿠팡은 맨날 하냐? 그렇죠. 쿠팡은 한 달에 2번 쉬거든. 그러니까 요번 주에 신청을 못 해가지고 못 갔다. 미리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에이, 당신 하여튼. 밥을 뭐다 집어 던지더라고. 알았어, 밥 챙겨줄 테니까. 어제 저녁에 그러더라고.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집에 딱 오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 그러면 이전 등기 못 해주고 잔금을 못 치러줬어요.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갓다시네. 이게 사람이 뭐야? 상속인이네. 영어는 상속 등기고, 영어는 상속인 등기야.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당사자는 얘죠. 그렇죠? 요 상속인은 뭐예요? 제3자죠.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래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달라.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상속 등기냐, 상속인 등기냐, 우리 자꾸 살피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너 이 상속하고 상속 등기 알겠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일 때 이걸 바꿨어. 상속인 등기를 포괄 승계인 등기라고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는 거. 이걸 잡아야 돼요. 요거는 그러면 A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면 봐봐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신청은 얘가 했죠. 등기부는 얘로 돼 있죠. 일체, 불일체. 불일체 하자. 원래 불일체 하면 각하해야 돼. 그래서 각하하자면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바로 이게 상속인 등기야.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와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번 달에는. 자, 그렇다면 효력에 따른 분리로서 종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겠네. 자, 이제 계시네요. 계시에 따른 분리도 두 문제가 출제돼요. 계시. 자, 계시. 그러면 여기 이제 줄 쳐놔요. 당사자가 계시했어. 신청. 관공서가 게시해서 촉탁. 자, 등기관이 게시해줘서 등기관. 게시해서 직관. 자, 그러면 명령 등기는 법원이 게시해줘서. 그래서 법원이라고 써요. 법원이 게시해줘서 명령 등기야. 근데 요거는 뭐가 붙어야 돼? 요거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요 두 개를 딱 정리를 해야 돼. 요 두 개가 뭐예요? 원칙. 요 두 개가 뭐예요? 예외입니다. 그러면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자, 문제 하나 만들어.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맞네요. 이런 지문이 나와. 이런 지문이.
그러면 직권 등기, 그러면 요거는 A적 측면으로서 하이라이트네. 별표가 3개짜리네. 늘 출제되고 있고요. 자, 주체가 관공서가 해주는 게 무슨 등기야? 촉탁 등기야. 근데 그 법조문은 이렇게 하살표나네. 관공서 촉탁 등기를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제정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촉탁 등기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주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야 돼. 본능적으로. 관공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가, 직권, 법원에, 명령. 뭐가 붙어야 돼? 이의 신청. 자, 그걸 봐봐. 시험에 자주 지켜줘.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압지는 법원이네. 법원이죠. 그러면 신청이 아니네. 그러면 가압류는 신청해야만 등기한이 각하해. 저희에서 신청, 등기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저희한테 알려서 옵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가압류는 법원이죠. 법원이면 뭐 읽어봐요. 관공서죠.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죠. 신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봐봐요. 가압류는 명령해야 한다. 법원이죠.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게 붙어 있어야 돼. 무슨 신청? 이의 신청.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거든. 제발 좀 헷갈리지 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문이 억수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봐봐요. 자,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 OX.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이 수학생들은 이걸 딱 가르쳐주면 다 활용해 먹어도. 자, 봐봐. 관공서 촉탁 등기는 준용. 뭘 준용해? 당사자 신청.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에 넣을 수 있다. 맞네. 제발 좀 공부를 좀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공부 요령을 배우라. 뭐 글씨 뭐 잘못 쓴다 이러지 말고, 뭐 글씨를 흘려 쓴다 그러지 마. 글씨를 안 보인다고 핑계대서 이번에는 딱 갖다 놨잖아. 그래서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촉탁 등기 누구예요? 관공서. 그러면 호락지는 어디? 호락지가 뭐예요? 하천 부재화된 거죠. 그럼 하천 부재화 됐으니까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하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 알려줘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1번에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맞네. 그럼 벌써 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촉탁 등기 종료해오고, 직권 등기 종료해오고, 명령 등기 종료해.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 그런 사람은 머리 터지는 거야, 이제. 머리가 터져서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뇌출혈.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활용법을 이제 저희가 알아야 돼. 그러면 봐봐요. 관공서는 거짓말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돼. 모든 서류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해지거든. 그러면 봐봐요. 이게 시험에 또 여러 번 출제된 거잖아. 자, 그러면 보면 인감증명 서류죠.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관공서 촉탁 등기는 관공서가 해주죠. 진정성이네. 앞에도 진정성이 확보됐죠. 그러면 촉탁 등기 시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봐봐요. 수용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인감증명은 무슨 성? 진정성.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 진정성이 확보되는. 그러면 수용 등기 시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 필정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하나도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지금 이것만 해주면 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더 많은 걸 외우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요거 머릿속에 요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등기 분류만 하면 목차가 싹 잡혀.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로 와봐요. 자, 기본서로 오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제 봐봐요. 자, 목차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목차. 자, 목차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78페이지. 맨 앞에. 자, 1장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등기 총서라고 부동산 절차 총론이 나와 있죠. 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왔어. 그럼 옆에다 묶어요. 요거는 물권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제3장 각종 권리 동그라미. 권리에 관한 등기. 어디를 배워요? 각부 얼굴을 배우겠죠. 자, 목차 나와 있잖아. 제3장. 78페이지. 자, 페이지는 안 나와 있지만 77페이지 유추해서 78페이지를 찾아봐야죠. 그러면 권리의 등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권리의 등기는 뭘 배우는 거야? 각부하고 얼굴을 배우는 거야. 각부 얼굴. 각부는 무슨 것?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가. 한번 각종 등기 절차 찾았어요? 네, 각종 등기 절차. 페이지 한번 찾아봐요. 각종의 등기 절차. 자, 페이지 한번 찾아봐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도 못 찾아요. 자, 215페이지로 가봐요. (215페이지) 자, 1번에 뭐가 나와요? 변경등기. 줄 알아봐요. 자, 변경등기 끝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경정등기가 나오겠네. 넘겨봐요. 넘겨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 쭉 넘겨서 2간. 자, 2간 그러면 무슨 등기가 나와요? 220페이지. 경정등기. 자,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말소등기. 한번 찾아봐요. 말소등기. 말소등기 끝나면 뭐가 나와요? 멸실등기가 나오겠네. 아니면 말소회복등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그럼 뭐가 나올까요? 멸실등기가 나오겠네. 그러면 멸실등기 끝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부기등기가 나오겠네. 부기등기 아니면 뭐예요? 주등기가 나오겠네. 그렇죠? 자, 쭉 넘겨보니까 가등기,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나오겠죠. 뭐 다야.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서 몇 장을 가시냐면, 자, 거기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 자, 5장을 한번 펼쳐봐요. 5장. 5장. 뭐가 나와요? 5장. 자, 몇 페이지에 불러줘봐요. 248페이지네. 248페이지 5장에 있죠. 무슨 건물? 집합건물. 아파트. 자, 그 다음에 6장을 한번 찾아봐요. 6장. 6장을 하니까 등기기간과 그 설비. 여기에서 뭘 나와요? 등기부. 자, 등기간 나오고, 등기소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일반 등기부. 표제부, 각부, 얼굴 배우고, 집합건물 등기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오늘 프린트한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요 프린터 나온 걸 달달달 외워봐. 등기법 뭐예요?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만 언급이 되면 되거든. 그랬더니 요거 프린터 뭐예요? 프린터 좀 외우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선생님, 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거는 매일매일 보라고. 매일매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찾아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봐요. 자, 우리 80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등기부 생각하면서 부동산 등기 총서를 배우는 거네. 총론이라는 거네. 그러면 거기 봐봐요. 부동산 등기부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서술 부분이며, 최근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으며 등기부의 기초 개념을 잡는 부분임으로써 민법적 이론. 여기 봐봐요. 민법적 이론 줄 서라 찾아서.
민법 적용. 그 밑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민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등기의 종류,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권을 공부하려면 특히 등기사항은 등기신청에 각하 동그라미 쳐놔요. 각하 여기 찾아봐요. 각하사유 나와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각하사유라는 것은 뭘까요?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으로서 요거는 29조의 11가지를 열어가고 있어. 11가지. 그래서 없으면 쓰면 돼요. 그래서 각하사유. 그래서 29조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29조의 11가지를 외우면 이건 어때요? 자기가 등기가 안 같아. 요거는 몇 호로 각하한다. 1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 3호로 각하한다. 그래서 11가지. 그러니까 각하사유라는 것은 거부 처분이거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직권말소. 누가 해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자, 이의신청. 이의신청 아주 중요하고요.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딱 해서. 그러면 80페이지 딱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니까 책을 읽어 나갈 때 부동산 등기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제도, 그러면 아까 공부했던 거. 자, 봐봐요.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공적 정보.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뭐 하는 거?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등기부라는 것은 좋잖아요. 보조기억장치, 등기부 부본 자료네. 자, 보조기억장치의 거의 등기와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기타 이하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 매체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 보조기억장치가 아까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잖아. 그렇죠? 기록 동그라미잖아요. 기록이라는 방법으로서 물건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등기법은 거래의 안전과 거래의 신속, 요거 거래의 신속을 어떻게?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를 어떻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떤 신청해? 공동신청. 공동신청을 하게 되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A적으로 무슨 신청해? 단독신청이죠. 그러면 단독신청 거래의 신속을 요하는 거네. 그러면 거래 안전이 확보되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신청이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1번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채권 좋잖아요. 채권. 자,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이렇게 좋잖아요. 무슨 권이다? 상대권이며. 자, 내용이 결국에 알릴 필요가 없으나 물건 동그라미, 물건. 특정인이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배타적 권리임으로써 모두 주장한 게 중할성할성. 여기다 좋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절대권이네. 찾아서 이제 책을 읽을 때. 채권은 무슨 건? 상대권. 물건은 절대권이.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이따 배울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배워라. 자, 채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건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건이라 해서 다 등기가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점유권은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어. 자, 채권은 임차권은 어때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등기하면 계기는 힘이 생겨. 무슨 lực 생겨?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도 있고 뭐도 있다. 물건. 그러면 채권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물건은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점유권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유치권은? 안 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치권,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점유가 필수적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있다. 채권도 있고 물건도 있다.
그러면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등기제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죠. 이제 자기가 배운 걸 활용해 먹어야 돼. 그러면 3번에 이제 요거 찾아봐요. 찾았어요?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중 뭐예요? 읽어요? 줄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법률에서 토지 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등기부는 몇 원화 돼 있어? 이원화 돼 있어. 그러면 봐봐요. 그럼 토지는 아까 뭘로 돼 있어? 필지. 또 까먹었다. 필지. 방조제는 토지. 그 다음에 하천. 등기 능력이 있죠. 어디에 등기돼? 토지. 그러면 영의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상권은 왜 등기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상권 자체로는 등기가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애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틀린 게 봐봐요. 이러면 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져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했어요? 맞죠. 토지와 건물뿐이잖아. 여기 봐봐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뿐 들어갔으니까 집합 건물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야. 집합 건물도 건물이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책을 읽어 나갈지는 빨리 등기법 공부 방법 요령을 다른 법에도 빨리 접목을 시키라는 거예요. 접목을 이렇게 시키라.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몇 개 이제 점검하고 봐봐요. 부동산 등기 이제 의의가 나오네. 등기를 하면. 국가기관인 등기관 좋잖아요. 등기관은 뭐예요? 접수죠. 접수 자기가 써보고. 등기소, 등기소는 뭐예요? 신청.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 이걸 뭐라 그래요? 또 까먹었다. 등기기록서. 등기기록이죠. 편성, 그러면 뭐예요? 등기부네. 그쵸? 이제 내용이 사람.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세 부분으로. 표제부, 가구, 얼굴. 일반 등기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조기억장치. 그러면 아까 뭐예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기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를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 매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함이죠. 그럼 출제원은 요 포함을 뭘로 살짝 장난칠까요? 제외로 장난치면 안 되죠.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하는 것.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왜 기록일까요? 전산 등기부니까. 과거에는 뭐 했었어요? 기재였죠. 종이 등기.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책을 읽다 보면 부동산 등기 두 레벨을 배우네요. 부동산은 여기 동그라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와 관련 없는 임목 등기, 선막 등기, 법인 등기로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의 대상은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더 볼까요? 어떻게 이제 설명해 놨는지. 영어 정리 한번 찾아봐요. 시험에 여기에서 신망학습이 있을 거예요. 81페이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요거는 발표하다 딱 해놔요. 영어 정리했으니까. 등기부 보면 좋잖아요. 이제 복습이에요. 또. 등기부 그러면 여기. 편성.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여기. 보조기억장치. 등기 기록 하면 뭐예요? 한 필의 토지 동그라미,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 필 정보 별표 3개 놓고 등기 필 정보란 등기부 요거 새로운 포인트 잡고 누가 작성하는 거다? 등기관.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필 정보. 서류 중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등기 필 정보야.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면 이 출제원이 그러면 어느 걸 살짝 바꿔치기 할까요? 요거. 이거 봐요. 등기부. 요거 등기기록. 이걸 바꿔치기 한다.
그러면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을 바꿔치기해요. 그러면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장난치고 이걸 등기부로 장난을 쳐. 그래서 등기부 나오면 어디가 포인트야? 현상. 등기 기록은 요거 정보 자료. 뻔해. 문제가 나오는 게 뻔해. 그러면 이거는 등기법 제2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거. 이미 물권법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돼서 바로 요게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옆에다 써요. 자, 세 가지를 써야 돼.